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0일 밤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조성은이가 결국은 이제 내가 제보자고 내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이 본인 조성은이고, 그리고 검찰에다가 공익신고자로 신고한 사람도 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권익위에는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는 보도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받게 될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은 씨의 신원과 관련해서요, 말 잘못하면 다 잡아드리겠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이거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내가 제보자야 딱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 관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폭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준다? 이것도 별도로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전현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사실 폭로하는 것은 이 공익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결국은 이거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절반 정도는 아니고 또 절반 정도는 해당이 되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현희가 누굽니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대검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라고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밀어붙이려다가 권익위에서 아직 신고받은 거가 없어. 그리고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반박을 하는 바람에 슬그머니 공문위를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결론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난 편집 풍파를 일으킬 중대 폭탄이 터졌어요. 바로 무슨 폭탄이냐? 이 박지원이를 국정원장 시킨 거 뭐 잘했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해외 돌아다닐 때마다 기자들한테 다 일일이 구두로 설명하지 않나. 참 기가 막힌 외신에까지 다 보도 나오잖아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박지원 원장이 정치 구단인데요.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 시킨 것 자체, 그러면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야죠. 그리고 행동 거지에 조심을 해야죠. 아무리 정치판에서 구단이다 10단이다 하도 국정원에 문화가 있고 국정원에서 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정원 내부 규정과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지켜야 할 선도 있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이하고 만났어요. 물론 국정원장이 누구를 못 만나 있어요. 다 만나지. 그러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죠. 가려서. 과거에 한참 민감한 시기에 서훈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양정철이를 만나고 MBC 기자를 만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탐사 보도, 그 보도 매체에서 거의 미행하다시피 해가지고 서훈하고 양정철이가 몰래 밥을 먹다가 걸린 거잖아요. 아예 사진이 찍혀 나와버리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조성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조성은이는 본인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것을 본인의 페북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박지원이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다 밝혔어요. 그리고 박지원이하고는요, 이 정치적인 이 행보를 굉장히 같이 했어요. 비대위원장 할 때 박지원이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민평당의 부대변인까지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만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이 만난 것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원장으로서 어떠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말로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나를 엮으려고 하지 마. 나 엮이고 싶지 않아. 그 말 믿을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말을 믿을 바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지원 원장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말 최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평가까지 받는 사람인데, 그런 본인이 하고 다니는 말이 지금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국을 미워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옛날에 야인이었을 때 그 당시 여권 인사들 얼마나 비판했어요? 세상이 바뀌니까 그 비판했던 비판의 포인트들이 전부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법률적인 죄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박지원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조성은이가 딱 이제 커밍아웃 딱 하게 되니까 조성은이가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2월 달에 청년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 이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원을 무리하게 모았어요. 당원을 무리하게 모았어. 근데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통합 주역들이 누구예요? 바로 정병국, 그 다음에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박형준이가 책임이 있는데 박형준이는 정병국한테 책임을 밀었다. 그리고 정병국이는 조성은이를 감싸고 돌았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또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이라는 인물이 나야 내가 제보자야 딱 하니까 지금 뒤에 잠복하고 있던 이 폭탄들이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요. 지금 여러 보도 매체를 보면, 그리고 제가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감찰이 어려울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뭐 공수처 수사하고 들어가는데 감찰이 뭐가 어렵겠어요. 뻔한 것이지. 예. 그런데 그 뻔할 뻔짠데 지금 감찰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감찰 착수한 것은 얼마나 전광석가처럼 번개같이 시작했잖아요. 번개같이 시작해갖고 지금 5, 6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별로 알맹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맹이가 없다. 예. 지금 뭐 알맹이가 있어봐요. 지금서부터 여론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나씩 둘씩 다 깔 거 아니에요. 하나도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들 여권과 관련된 것은요, 피의사실 공표다 해가지고요 난리를 치잖아요. 추미애가 난리쳤죠. 감찰하라고. 박범계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감찰한다고. 감찰해갖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한명수 모해 의중 사건, 이 언론에 누가 흘렸냐 이거 감찰에 나온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나온 게. 예. 그런 것처럼 이번 것도 나온 게 없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설령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검찰에서 감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만 따져야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시종일관 윤석열 총장이 야 입건정 하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이 얘기가 딱 맞아요. 법률적인 범죄 행위를 구성할 만한 게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은 4개 범죄로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거 아니에요? 4개가 직권 남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공무상 기밀누설, 이 4가지로 엮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중선과 김웅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법 위반, 이 2가지로 엮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성은이가 몰고 오는 이 바람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공수처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서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상실한 김진욱은 물러나라. 이것이 윤석열 캠프의 공식 입장이에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박지원 원장이 이 조성은이를 만났다. 이것이 이제 조선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방금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대서특필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는 건데요. 언제 만났느냐? 지난 8월 11일자 한 호텔, 뭐 이 호텔 여러분들 시내에 있는 뭐 좋은 호텔, 과거에도 국정원장 사건 나오면 뭐 다 실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아주 대형 호텔이에요. 38층에서 찍힌 사진이 지난 8월 11일자로 찍힌 사진이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이게 제보받은 게 아니고 이 조성은이의 SNS를 쭉 열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정원장이 자주 찾는 호텔이구나. 예. 그래서 이 페북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란 사진 설명까지 올라와 있어요.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자, 이거 얼마나 거창해요? 아니, 이거 뭐 일개 정당의, 그것도 야당의 선대위 때 부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을 만나면서 한 얘기가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국정원장이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역사냐가 문제예요. 예. 윤석열 총장 캠프 쪽에서 얘기한 이거 본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여권의 일련의 정치 공작이다. 이 공작의 정치
그야말로 구단인 박지원이가 여기가 개입하는 거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 비판과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 바로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딱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감으로. 예. 이런 설명이 사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조성은이가 과거에 박지원 원장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의 상징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박지원 딱 나타나면 전부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 이 정도로 이 조성은이는 박지원을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그래서 TV조선에서요, 직접 박지원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딱 물으니까 박지원 원장, 이거 뭐 사진 있는데 여기서 뭐 오리발 내밀 수 있겠어요? 인정해야지. 인정을 했어요. 만난 걸. 그런데 딱 인정을 하면서도 이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 말을 박지원 원장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도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이 사안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전화도 하고, 예, 자주 만나는 사이이고, 그 이후에도 만났고, 예,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8월 11일 이후에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날 왜 사진에 딱 올라왔으니까 오늘이 벌써 9월 10일이니까 한 달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박지원 원장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아니 지금 북한이 어제 열병식도 했죠. 지금 한미 관계 그렇죠. 한중 관계 그렇죠. 지금 일본 관계 그렇죠. 대외적인만 보더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니 이런 여성 한 사람 여러 차례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밝혀라. 어차피 언론에 나왔는데 박지원 원장 똑바로 밝히는 게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에요. 본인이 살고 죽고를 떠나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화도 자주 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예, 전혀 없었다. 그러면 박지원이하고 이 조성은이하고는 어떤 관계냐. 2016년도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낼 때 당시 지도부였던 박지원 원장과 연을 맺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박지원 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을 지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9월에 조성은이가 한 얘기예요. 그 당시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을 할 때 얘기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이래서 자기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은이는 2017년도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원장하고 안철수하고 이 내부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박지원 원장이 안철수 대표 지지자로부터 계란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분노가 치민다. 그러니까 오리알, 타조알 다 검색해 봤다. 예, 전부 다. 그러면서요.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박지원 원장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 시키지 않았겠어요, 박지원이가? 그러면서 이후에 이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작년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TV조선에서는요, 이 조성은이한테 이 박지원 원장과의 이 접촉 사실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성은이의 정치 역정을 보면, 행보를 보면 2014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박지원 원장이 각종 방송에 출연할 때도 직접 수행한 흔적이 있고, 이러한 흔적은요, 이 TV조선에서 이 취재에서 보도한 건데 전부 본인의 SNS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요, 조 씨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도 바로 이 박지원과의 관계,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 실세가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박지원 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은이는
이 청년 정당을 창당하다가 2020년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어요. 이때 김웅을 만난 것으로. 그래서 이 정치 이력이 굉장히 복잡한 여자가 이 조성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성은 씨의 과거 행적이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돼서 보도되면 될수록 이 박지원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등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박지원 이 원장하고 이 관계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금 현재 정병국 이번에 국민의힘이 아마 인재위원장인가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병국 위원장도 지금 뭔가 이 언론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민단체가요, 조성은이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오늘 전격적으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죠? 평범한 사람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단체냐? 2021년 초에, 금년 초입니다. 사회를 바로잡다는 마음에 모인 직장인 30, 40대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정파 아무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건강한 양날개로 달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진 뭐 갈기갈기 국민이 찢겨졌잖아요. 이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고발을 했느냐? 바로 작년에 총선 직전에 브랜뉴 파티라는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 당원 모집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성은이를 갖다가 고발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그 어떤 내용이냐? 이 조성은이가 21대 총선 직전인 작년 2월에 브랜드 뉴 파티라는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불상인에게 받은 하드카피본 형식의 대구 경북 지역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이용해서 선관위에다가 제출할 당원 가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유공자 명단에는요, 사망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성은 위원장은 당시에 사망자가 포함된 참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해서 만든 당원 가입서 등을 작년 2월에 경기도 선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브랜드 뉴 파티 경기도당 신청을 마쳤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정보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해당된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당시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이 조성은 부친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부친이 변호사란가 보죠? 변호사 사무실까지 당원 가입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평범한 사람들 주장은 당시에 이 조성은이를 갖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냐? 박형준이라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끌어들였는데,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이 책임은 정병국 전 의원한테 박형준 시장이 돌렸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형준 또 정병국 여기도 뭐 취재가 아마 또 잇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정병국 전 의원도 그렇고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 정병국 전 의원은 어느 정당이나 당원을 모집할 때 허수가 굉장히 많다. 직접 당원 모집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동의해주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조성은 대표가 5,000명을 모집했겠느냐. 여러 사람이 했겠지. 이를 가지고 사기쳤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말해가지고요, 다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이 단체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병국 전 의원은 이 조성은이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기에 내가 당대당 통합이 아니지 않냐. 통합하고 브랜드 뉴 파티가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나는 청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대표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문제지만은 조 대표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은 이러한 조성은의 혐의를 꼼꼼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호구경영 명단을 이 조성은 부회장에게 넘긴 일을 반드시 발본색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정 전 의원을 당장 보직 해임하고 이들 전부를 윤리위원회에 넘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박 시장과 정 전 의원은 최선의 인간된 도리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 조성은이가 이제, 밖으로 딱 정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논평 이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